자, 오늘은 홈케어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제품을 써봤는데요. 홈케어 기기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고주파, 초음파, 그리고 갈바닉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각각의 특장점이 있고 원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피부 위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들의 각각의 특장점을 알아보고 도대체 어떤 피부가 써야지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고주파 관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주파에는요, 요즘에 고주파와 중주파로 나뉘어지는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먼저 고주파부터 알아보면 고주파는 제가 탄력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주파 관리의 대표적인 것은 써마지나 인모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리들은 피부가 너무 두껍지 않고 얇은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왜냐면 피하지방까지 들어가지 않고 진피만 자극해서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같은 것들을 촉진하게 됩니다. 즉, 진피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주파 관리라는 것은 뭘까요? 중주파는 밀가루를 비틀어 짜듯이 근육을 비틀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중주파의 기기 관리를 하다 보면 찌릿찌릿 뭔가 이렇게 얼굴의 근육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관리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중주파 관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비틀기 때문에 약간 얼굴이 잘 붓는다거나 아니면 좀 윤곽 같은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중주파 관리가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은 홈케어 기기 중에 또 많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초음파 관리입니다. 자, 이 초음파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초음파 관리는 우리가 LDM 관리, 재생 관리 혹은 물방울 리프팅 관리라고 하는 그런 초음파가 따로 있고요. 그것은 보통 주파수를 교차해서 피부를 재생시키거나 무광든 것처럼 왜 촉촉하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관리들을 말하고요. 다음 것은 바로 하이프 장비를 쓰는 것인데요. 고강도의 초음파를 한 곳에 쫙 모아서 조사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과 가서 받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그런 관리들을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홈케어 기기로 받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는 신부부로 좀 내려와 있고 얼굴의 살이 좀 두툼하게 있고 이러신 분들이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관리를 하시면 피부결이 쫙 정리가 되면서 윤곽들까지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얼굴 자체가 되게 동글동글 예뻐졌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더마세라던가 홈세라 그런 것들이 많이 출시를 했는데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샷수가 좀 정해져 있어서 잘 보시고 피부 결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피부 두께라던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을 구매해야 되는지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 장비까지도 오늘 원리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갈바닉입니다. 갈바닉의 원리는 너무 잘 아시죠? 그 피부에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돕는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서 각각의 특장점을 제가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릴 거고 대표적인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보여드릴 것은 바로 고주파 기기 관리입니다. 고주파는 제가 탄력이라고 말씀드렸고 홈케어 기기라고 할지라도 고주파 기기를 쓰실 때는 피부 자체가 두껍지 않은 분들이 쓰셔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자, 고주파 기기 장비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자세하게 보시고 이 기기가 고주파인지 중주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맨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벨로큐어입니다. 제가 벨로큐어는 예전에 탄력 관리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꾸준히 썼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자, 이 제품에는 총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토탈 케어 모드, 고주파 모드, 눈주름 케어 모드, 리프팅 모드. 특히나 이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EMS 모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EMS 모드가 미세 전류를 흘려서 좀 근육을 비틀어주는 그런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러블 케어 모드, 파란 LED 불빛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모드를 바꿔가면서 쓰시기에 참 좋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저같이 조금 피부가 좀 민감하다라고 할 때 고주파 모드를 5분 이상 쓰게 되면은 좀 피부가 불균증이 생기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는 탄력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피부가 좀 예민하고 자극에 좀 민감하다라고 할 때는 이 제품은 약간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가 저처럼 좀 얇고 너무 고가의 장비를 사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5가지 모드가 움직이는 것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벨로큐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 모드를 쓸 때는 이 피부 아래에서 위쪽으로 쭉쭉 끌어올리는 듯이 썼고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그 쫀득함을 높여주는 그런 관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쓰기 전에는 알로에 겔이나 아니면 그냥 잘 미끄러지는 일반 세럼으로 썼습니다. 고주파 기기 장비의 경우는 오일이 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세럼을 바르고 그 위에 알로에 겔을 발라서 잘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고주파 모드를 너무 높게 하는 경우에 약간 열감 때문에 피부가 좀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꼭 알로에 겔을 바른 다음에 고주파 기기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바로 LG 프라엘입니다. 프라엘도 고주파 기기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대신에 프라엘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쿨링 케어 모드고 한쪽은 4가지 기능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기능에는 고주파 관리, 그리고 미세 전류가 흐르는 그러한 관리, 그 다음에 소노포레시스라고 해서 초음파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온토포레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갈바닉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한 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을 쓰실 때는 수용성 제품, 그러니까 알로에 겔이라던가 아니면 그 세럼 안에 오일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세럼을 쓰셔서 이 제품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갈바닉도 되고 고주파도 되고 그 다음에 미세 전류까지 흐르는 올인원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 쿨링 케어 모드는 잘 쓰지 않았고요. 아이 케어도 사실상 잘 쓰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기기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서 눈가를 관리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보통 3분 정도 관리는 해줘야 되는데 팔이 좀 아파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저의 경우는 이렇게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인텐시브 케어 모드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5분에서 6분 정도 관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사실상 보여지고요. 일주일에 1번에서 2번 정도 관리하는 게 피부에 자극감이 없으면서 편안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엔 처음에는 이제 1단계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3단계로 쓰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나면 피부 자체가 좀 맑아졌다 이런 느낌도 들었고, 뭔가 좀 얼굴에 윤곽도 좀 잡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쓰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내가 좀 손에 가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LG 프라엘이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LG 프라엘을 60만 원대 정도를 주고 살만한 거냐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괜찮다. 다만 고주파 관리는 피부가 좀 얇은 사람들한테 효과를 받는 그런 관리이기 때문에 내가 좀 피부가 두껍고 아니면 신부모를 좀 처졌고 이런 관리를 좀 원한다라고 할 때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게으른 편이다 라고 할 때는 LG 프라이로 한꺼번에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주파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중주파 관리는 근육에 자극을 줘서 근육을 비틀어서 얼굴에 좀 윤곽을 잡고 붓기를 빼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센텔리안입니다. 자, 센텔리안 마데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미 예전에 한번 살짝 보여드린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총 3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브라이팅 모드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뭐냐면 약간 좀 각질을 제거해준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쓰세요 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세안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게 피부에 딱히 플러스 되는 점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브라이팅 모드는 잘 손이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해봤는데 이렇게 뭔가 각질이 제거된다 라는 느낌을 크게 받지를 못해서 1번 모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모드를 많이 썼는데 2개의 차이점은 2번 같은 경우에는 갈바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이 탄력 모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2번 모드가 흡수 모드라고 해서 앰플을 바른 다음에 흡수시키셔야 되는데, 대신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제품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타민C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알로에겔을 살짝 발라서 비타민C의 흡수를 조금 더 돕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흡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써도 별로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피부 결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탄력 모드인데요. 이거는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니까 미세 전류가 흐른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바로 이 3번이 중주파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까지 좀 들어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얼굴이 좀 부었다거나 아니면 좀 내가 탄력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3번 모드로 바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게 피부에 좀 자극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갈바닉 용도로 쓰게 됐고, 오늘은 좀 피부가 호사를 누리는 날이다, 내가 좀 세럼을 여러 겹을 좀 발라줬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센텔리안을 가지고 저의 경우 이제 세럼을 바르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메디큐브의 EMS 샷인데요. 제가 이 제품은 참 오래전에 구매를 했고 메디큐브의 다른 제품도 좀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저의 경우에는 EMS 샷이 가장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이 EMS 샷은 아까 중주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만큼 자극이 강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텔리움보다 EMS 샷이 훨씬 더 자극은 강합니다. 왜냐면 E가 실일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이 모양 때문에 턱 라인, 그다음에 이런 광대 라인 이런 거를 잡는데 EMS 샷이 가장 뛰어났어요. 대신에 이마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대 라인을 긁어준다거나 아니면 턱 라인을 쫙쫙 잡아준다거나 그럴 때는 메디큐브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탄력 쪽이라기보다는 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셔도 근육이 막 흔들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주변에 붙은 지방들을 좀 흔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얼굴 살이 빠진다거나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 그냥 붓기를 좀 빼주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기기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정말 붓기가 심한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제품을 꺼내서 쓰게 되는 그런 것이었고 붓기가 심한 분들은 이 제품을 좀 사셔서 쓰시면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음파 관리입니다. 자, 초음파 관리부터는 금액대가 확 뜁니다. 그래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중반대까지도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초음파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초음파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부의 재생을 도울래, 물광 피부처럼 만들래,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의 윤곽을 제대로 만들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먼저 그러면 LDM 관리, 제가 예전에 LDM 관리는 꼭 받아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20대와 30대라면 다른 어떤 피부 시술보다는 LDM 관리를 꾸준히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LDM 관리가 뭐고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홈케어 기기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어떤 장비를 쓰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4가지의 주파수를 쓰는 곳이 있고 3가지의 주파수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자, 딱 봐도 어디가 조금 더 나을까요? 자, 요즘 신식 장비는 보통 4가지 쿼드 주파수를 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주파수를 교차시키면서 피부의 재생을 돕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몸속에. 이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은 병이 좀 낫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피부에도 열을 받으면 생성되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고 세포를 보호하게 되고 세포가 조금 더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LDM 관리를 받기 전, 오른쪽은 LDM 관리를 받기 후 이렇게 된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울퉁불퉁했던 것들이 고르게 좀 재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 형성이 돼서 조금 더 견고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LDM 관리에는 재생 관리냐, 물방울 리프팅 관리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물방울 리프팅 관리 같은 거 받으면 피부에서 정말 물광이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LDM 관리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LDM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연예인분들은 LDM 관리를 매일매일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LDM 관리를 그래서 매일매일 병원에 받으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홈케어 기구로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DM 관리라는 것은 어떤 피부가 써야 될까요? 홍조 피부가 있거나 여드름이 좀 심각하거나 아니면 빨리 피부를 회복하거나 재생해야 되거나 그런 피부가 쓰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피부결에 관심이 많아요. 피부결이 정말 물광처럼 깨끗해지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LDM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LDM 관리 같은 경우에는 피부결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지 뭔가 윤곽을 만든다거나 그런 관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LDM 관리라는 것이 얼마나 재생에 효과적인지 하나의 논문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만성 정맥 궤양 환자의 어떤 흉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8세션, 그러니까 한 세션에 10분에서 20분 동안 2번 LDM 관리를 했을 때 8세션을 받고 났을 때 이렇게 빠르게 치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열 충격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르게 피부가 재생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반 피부가 이렇게 매일매일 LDM 관리를 받게 되면은 계속 피부가 세포가 재생되고 더 건강하고 되게 매끄럽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논문은 주사 피부염 혹은 여드름 환자의 홍반 개선을 위한 이중 주파수 초음파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그런 논문입니다. 초기의 심각도와 전혀 상관없이 홍반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초음파는 표피 장벽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약물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그런 화장품 같은 것들의 흡수를 높인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것 1이나 3을 교차해서 쓰는 것을 물방울 리프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파수를 높은 것을 쓰는 것을 LDM 재생관리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홈케어 기기를 예를 들어서 들었을 경우에는 주파수가 어떻게 교차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실 때는 피부과에 다녀오셔서 뭔가 시술 받았다, 그래서 난 빠른 재생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LDM 관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난 좀 재생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이렇게 LDM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병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장비가 홈케어 기기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LDM 관리는 병원마다 조금 편차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고 평균적으로 10만 원 내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정말 난 피부를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받으시고, 사실 저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은 LDM 관리가 너무 좋은 거구나, 난 피부결을 좋게 하겠어 라고 하면은 집에서 홈케어 기기로 LDM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선택한 것은 쿼드세라인데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크지 않고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았어요. 보통 LDM을 홈케어로 쓰는 경우에 금액대가 100만 원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거 정도는 내가 한번 써보고 리뷰를 너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매일매일 쓴 게 한 달이 좀 넘었거든요, 이 제품을. 근데 정말 저는 피부가 너무 깨끗하다, 매끄럽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쿼드세라, 그러니까 4가지의 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1, 3, 10, 17을 사용하면서 교차하면서 보습 관리를 할 거냐, 흡수 모드를 할 거냐, 아니면 재생 모드를 할 거냐, 아니면 이 4가지 주파수를 다 쓸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의 상태가 너무 좋고 홍조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조 개선 크림, 제가 최근에 로백틴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홍조 크림 바르시면서 그 다음에 이 LDM 관리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홍조가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집속 초음파. 요즘에 굉장히 대세죠. 자, 요즘 나와 있는 하이프 장비들을 보면요, 홈세라, 듀얼소닉, 더마세라, 뉴즈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구매한 것은 뉴즈미입니다. 자, 뉴즈미를 구매한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금액대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피부 속에 들어가는 깊이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이프 장비를 고르실 때는 지금의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해요.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부 깊이가 어디까지 조사되느냐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하나 표를 보고 살펴볼게요. 자, 홈세라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5까지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듀얼소닉은 1.5부터 4.5까지 다 됩니다. 그쵸? 그리고 더마세라는 3mm만 된다라고 되어 있고, 뉴즈미는 2.0과 3.0 2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3mm짜리 카트리지를 샀어요. 자, 제가 왜 3mm짜리를 샀을까요? 이 표를 보면은 4.5mm는 거의 근육까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 지방을 좀 넘어서 근육까지 이게 조사가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볼 때, 내가 심부볼이 좀 심하고 얼굴 처짐이 심하고 리프팅을 확실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4.5mm까지 들어가는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저의 경우에는 얼굴 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이 지방을 좀 지킬 수 있을까? 저 얼굴에 살이 그렇게 실제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빈해 보일까 봐 너무 걱정하는 그런 상태라서 저는 너무 심하게 피하 지방까지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고민인 저 같은 사람한테는 3mm까지가 최대입니다. 왜냐면 3mm가 진피를 건드리기 때문이에요. 진피는 아까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도만 자극해서 나는 쫀쫀함을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3mm까지 들어가는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얕게 들어가는 것을 원해요 라고 할 때 1.5냐 2mm냐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4.5까지 들어가서 나는 이 심부볼을 쫙 올릴 거야 라고 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조사되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얇고 이렇게 막 심부볼이 내려온 것처럼 고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장비를 쓰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눈에 띄는 효과는 없고 하실 때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확 드러납니다. 바로 이게 집속 초음파를 썼을 때 비포 앤 애프터인데요. A, B, C를 보시면 가면 갈수록 이게 이 심부볼 처져 있는 게 확 좀 올라가고 잘 안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2번째 분 같은 경우도 효과를 굉장히 잘 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D에서 F로 볼 때 완전히 비포 앤 애프터가 확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 상태를 보고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좀 처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집속 초음파의 홈케어 기기를 들이셔야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유즈미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요. 6단계는 저는 써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참을 수 있는 최대는 3단계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3단계 정도를 얼굴을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얼굴이 얼얼합니다. 정말 뜨거운 게 확 올라와요. 뭔가 피부가 스스로 재생되고 뭔가 탄력이 좀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을 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만 고른다면 지금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장비는 센텔리안과 그다음에 쿼드세라입니다. 그래서 금액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지금 내 피부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신부볼이 내려왔다거나 아니면 피부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했던 집속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꼭 맞는 홈케어 장비 하나쯤은 집에서 갖고 계시면서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시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